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거의 뛰지 않고 우승을 많이 한 축구선수 탑 8을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아르나우토비치입니다. 가장 적게 뛰면서 트래블을 달성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데뷔하자마자 미넨에서 트래블을 이룬 엠레 찬. 바르셀로나가 키워낸 재능이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세르지 산페르도 있지만 이 분야 최고봉은 2009-2010 시즌 인터밀란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아르나우토비치입니다. 55분만 뛰고도 이룬 업적이었죠. 20살의 아르나우토비치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이 인정되어서 인터밀란으로 임대 이적한 선수였고, 인터밀란엔 마리오 발로텔리란 엄청난 유망주의 에투, 디에고 밀리토 등 공격수에 밀려서 챔스와 리그에선 그저 벤치만 지키던 유망주였습니다. 당시 팀 동료 콰레스마가 챔스에서 총 34분이라도 뛰면서 일조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아르나우토비치는 챔스 거의 모든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되었고 딱 2경기만 벤치에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출장 시간은 0분이었죠. 그래도 리그 2경기를 뛰어보는 등 백업 멤버라는 지위 때문에 그는 트래블 멤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7위는 페페 레이나입니다. 그는 골키퍼로 2010 월드컵 우승과 2008-2012 유럽 선수권 트로피를 2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 놀랍게도 스페인 국가대표로 단 38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했고 위에서 언급한 대회에선 거의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 커리어로 따지면 역대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승 당시 레이나는 2008 유로 한 경기가 전부였습니다. 국대에선 카시아스에게 항상 1번 자리를 내줘야 했던 그였습니다. A매치에 수도 없이 불려갔던 레이나는 106경기를 벤치에서 대기하던 후보였습니다. 팀 스포츠에선 그라운드 밖에서의 기여도 또한 중요했고, 레이나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팀워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6위는 더글라스 페레이라입니다. 더글라스는 8번의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도 그중 하나였죠. 출장은 하지 못했지만 벤치에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챔스 우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르셀로나 당대 오른쪽 풀백이 워낙에 강철 체력을 가진 다니엘 알베스가 버티고 꾸준히 출장을 하는 바람에 백업 더글라스는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올만 하면 부상으로 기회를 놓치기도 했죠. 5위는 데이비드 메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9년을 보냈고 트래블을 포함하여 7번의 우승 타이틀을 획득을 했지만 대부분 벤치에서 있었던 센터백 수비수 데이비드 메이. 그래도 그가 늘 벤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6-97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맨유에서 주전 선수로 풀타임으로 뛰었고 우승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것입니다. 1999년 이후에는 매 시즌 리그 2경기 정도만 나오면서 충족 요건인 최소 경기를 뛰지 못해 우승 커리어를 아쉽게 쌓지 못했습니다. 1999년 인터 컨티넨탈 컵도 우승을 할 수 있었지만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아쉽게도 우승을 놓칩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기 때문이었죠. 재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허더즈필드 등으로 임대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커리어를 마치기로 합니다. 4위는 토마스 쿠슈착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순위 골키퍼로 활약을 했던 쿠슈착 골키퍼는 리그 선발로 출전한 경기는 단 32경기에 불과합니다. 프리미어리그 4회, 챔피언스리그 1번, 피파 클럽 월드컵 1번, 리그컵 2번, FA와 커뮤니티 실드 3회 우승을 했고 이전 팀인 헤르타 베를린에서 우승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데사르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쿠슈착은 늘 벤치에 앉아서 대기했습니다. 그나마 그가 선발로 나선 것은 2009년 12월 한 달간 8경기에 나설 때였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기용한 쿠슈차크가 안정적으로 방어력을 선보이면서 그의 첼시와 치열한 우승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죠. 3위는 에니케 힐라리우입니다. 맨유의 쿠슈착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면 첼시에는 힐라리우가 있었습니다. 쿠슈착보다 더 오래 첼시에 머물렀고 2000년 이후 첼시에서 가장 행운이 깃들었다고 보는 선수 힐라리우는 9년 동안 첼시에서 20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구디치니, 체흐 등 쟁쟁한 골키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포르투 시절 2년을 맺은 무리뉴 감독의 추천으로 31살에 첼시로 이적을 결심을 합니다. 서드키퍼로 조금 뛴 뒤 은퇴 이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체흐가 두개골 부상, 쿠디치니의 부상이 겹쳐서
예상치 못하게 10경기나 뜁니다. 9년 동안 20경기가 뛰었는데 이 절반을 6개월 동안 뛴 것이었죠. 이때가 2006년 첼시는 이 활약상에 반해서 5년이나 재계약을 맺었고 그가 2011년까지 첼시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챔스 우승, 리그 우승, 유로파 우승 등 무려 9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힐라리오는 은퇴 후 첼시의 골키퍼 코치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2위는 호세 마누엘 핀투입니다. 2008년부터 바르셀로나의 백업 골키퍼로 14개 우승 트로피를 얻어낸 핀투 골키퍼는 처음부터 바르셀로나가 원한 골키퍼가 아니었습니다. 2007-2008 시즌 당시 바르셀로나 백업 키퍼였던 포르케라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바르사가 긴급 수혈로 임대를 하게 된 것인데 첫 데뷔였던 34라운드 경기에서 2골을 먹으며 패했고 37라운드에선 후반에 내리 3골을 내주는 등 3경기에서 8실점을 하면서 임대 생활은 끝나나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를 완전 영입하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바르사맨이 된 후 코파 4강에서 중요한 선방을 해 팀을 결승에 올려놔 코파 델레이 우승에 중요한 키가 되었습니다. 그가 2014년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할 때까지 6년간 뛴 경기 수는 총 89경기. 공교롭게도 핀투 은퇴 직전이었던 2014년 말미에 발데스 골키퍼가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에 부상을 당해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핀투 골키퍼는 처음으로 9경기 연속 출전을 했고 그대로 마지막 은퇴를 하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톰 슈타르케입니다. 우승 분야에 있어서 슈타르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단 12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무려 14개의 우승 타이틀을 획득을 했습니다. 노이어의 그늘에 가려서 출전을 많이 못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포칼에서 출전을 할 때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뮌헨 골키퍼로 2018년까지 뛴 그의 커리어는 단 12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2012년 포칼 니른베르크전에서 머리로 골을 막는가 하면 3차례 PK 위기에서 2번이나 막아냈다는 사실. 2017년을 끝으로 은퇴를 결심을 했다가 노이어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복귀해 한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 경기에서 눈부신 선방쇼를 펼쳐 그의 커리어 최고의 경기가 되었죠. 뮌헨을 사랑해서 뮌헨에 남았고 은퇴 후에도 슈타르케는 뮌헨 유소년 골키퍼 코치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미사일 같은 왼발 슈팅력을 가졌으면서 국가대표에서의 활약만큼은 역대급으로 추앙받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